이 양자점주의 고분자의 옷을 잘 입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파이더맨에서 거미 수트를 입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자연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특허가 인류의 에너지 문제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시간 사과나무의 진행을 맡은 저는 유시연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스승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맨 처음에 비행기를 발명할 때도요. 새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고 연구를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유선형의 배의 모습도 물고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하죠. 이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중 한 분을 모셔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차국헌 교수님 큰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 뭘 연구하시나 하고 알아봤더니요. 연꽃잎, 도마뱀 발바닥, 전복 껍질 이런 거 어떻게 연구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기능을 가진 이런 동물이나 식물들의 미세 구조를 분석해서 네. 그 원리를 잘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제조를 해서 네. 우리 인류가 필요한 난제라고 하는 에너지나 이런 건강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주 연구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물학에서 출발해서 공학으로 마무리된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지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연을 해드릴 내용은 일종의 자연모사 내지는 생체 모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모방은 우리가 영어로 바이오미메틱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바이오라고 하는 생체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모방 또는 흉내를 낸다고 하는 미메시스가 합쳐서 우리가 생체 모방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체 모방이란 단어는 이런 전문 용어로서 1970년대서부터 이제 사용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체 모방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원시 시대 때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응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우리가 첫 번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새가 땅바닥에서 날아올라서 활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항공기를 만든 것처럼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은 이런 새가 날르는 것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사하게 한번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연구도
1500년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술가이자 천재과학자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날트리라는 것을 디자인해서 비행기의 첫 번째 모형을 만들었고, 이것을 기초로 1900년대 초에 이 라이트 형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이렇게 독수리가 활강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비행기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점차 발전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큰 대형 항공기하고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이런 전투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큰 이러한 새가 날르는 것에부터 큰 규모의 이러한 생체, 이렇게 동식물을 갖다가 모사하는 것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예를 하나를 드리면 이제 벨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벨크로,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여기 옆 앞에 있는 이 과학자는 그 스위스에 있는 드 메스트랄이라고 하는 엔지니어인데, 이 엔지니어가 어느 날 알프스에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사냥 그 여행을 갔는데, 이 사냥개 털에 여러분들이 많이 요새 자연에 나가서 보시는 도깨비 풀이 하나 가득 붙어 있는 걸 갖다가 보고, 이 엔지니어 분이 관심이 있어갖고 현미경으로 요 도깨비 풀을 보니까 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도깨비 풀이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는 호기심이 있어서 이 갈고리가 우리 옷이나 이런 동물의 털에 잘 붙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이것을 섬유로 이런 갈고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회사를 1945년에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1년에 무려 5만 5천 킬로미터의 이 벨크로를 만들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관찰한 데서 큰 돈을 번 대표적인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발이나 심지어는 우주복에 있는 이 여러분들이 옷을 쉽게 닫았다가 벗었다가 입을 수 있는 이러한 벨크로가 아주 유용하게 된 것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구조들을 큰 구조에서부터 아주 작은 구조까지 내려가서 보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에는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 모래 사막에 있는 딱정벌레가 되겠습니다. 이 모래 사막은 아주 건조한 그 기후 때문에 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딱정벌레가 살려면 아주 최소한의 물이 필요한데, 이 딱정벌레는 수백만 년 동안에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딱정벌레 표면에 여러분들이 물을 갖다가 이슬이 맺히면 물을 모을 수 있는 이러한 기작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 새벽에 이슬이 있을 때 이 딱정벌레 엉덩이를 갖다가 이렇게 기울이면 이 물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입속에 한 모금만 하면 며칠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연꽃잎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물이 전혀 적셔지지 않는 초소수성의 표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모포 나비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염료가 있는 아름다운 색깔이라고 보지만, 이건 염료가 전혀 없는 이 날개 자체의 어떤 나노 구조가 아주 독특한 빛만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거미줄도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데는 소금쟁이의 발도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이런 전자현미경이나 아니면은 이런 원자힘 현미경들이 개발이 돼서 자세히 보면 이 물 위에 왜 이 소금쟁이가 잘 걸어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그러한 미세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학적으로 제조를 해서 응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막에서 살아남는 딱정벌레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보시면, 이 표면에는 오른쪽에 전자 현미경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이게 골과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데, 이 높은 부분에는 물을 좋아하는 표면이 있고 그 낮은 부분에는 물을 싫어하는 왁스 같은 것들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딱정벌레가 아침에 이슬이 새며 엉덩이를 이렇게 들면 물이 이 높은 부분에 물을 좋아하는 표면에서 응축이 돼서 생겨서 이것들이 엉덩이를 갖다가 올리면 물들이 이러한 그 밑에 있는 물을 싫어하는 표면
표면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지고 입속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한 모금만 먹어도 며칠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학자들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걸 모방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을 싫어하는 표면 위에 물을 좋아하는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안개나 이슬 있는 쪽에다가 놓으면 물을 좋아하는 기둥에서 물이 생기는 것을 옆에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울이게 되면 물방울들이 흘러서 내려가는 것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연꽃잎은 아까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방울을 그렇게 많이 흘려도 전혀 젖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여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론 사이즈의 큰 파티클이 있게 되겠고 입자가 있게 되겠고, 그것을 다시 확대해서 보면 그 마이크론 사이즈의 입자에 나노 사이즈의 입자들이 아주 도돌도돌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초소수성 서피스는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물방울 같은 거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러한 표면에 있는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셀프 클리닝 서피스를 만들게 되고, 그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흙탕물을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연꽃을 모방한 이런 코팅은 진흙탕물이 전혀 적게 되지 않는 이러한 특수한 코팅 물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공학적으로 만드냐 하면, 저희 실험실 같은 데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론 사이즈의 고분자 입자에다가 나노미터 사이즈의 입자를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밤송이처럼 붙여서 오른쪽에 있는 현미경처럼 만들 수 있는데, 이 현미경에 있는 사진이 실제 연꽃에 있는 사진하고 비슷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젖지 않고 초소수성 표면이기 때문에 물방울이 표면에서 튀어 오르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한 나노 구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빛을 쬐주면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염료를 집어넣어서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코라고 하는 도마뱀입니다. 이 개코라는 도마뱀은 하와이에서 이 굉장히 큰 도마뱀인데 천장 위를 갖다 거꾸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마뱀인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보면 갈 때는 이렇게 붙었다 뛸 때는 발바닥을 반대로 이렇게 올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로워서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해서 전자현미경을 보니까 마이크론 사이즈에서 나노미터 사이즈의 이 개코 다리가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는 걸 또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시 또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이런 그 공학자들은 이 고분자 표면에다가 저러한 몰드를 갖다가 콱 여러분들 도장찍들이 눌러갖고 패턴을 만든데, 큰 패턴을 만들고 다시 그 표면에 작은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처럼 저러한 개코 다리와 유사한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개코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붙고 다리를 뛸 때는 반대로 뛰기 때문에 그 개코의 다리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직립으로 쓴 이러한 마이크로 패턴을 갖다가 기울여서 한쪽 표면만 선택적으로 금속을 갖다가 입혀서 여러분들이 두 물질, 예를 들어서 유기물질과 금속 물질의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해서 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똑바로 서 있는 이 기둥이, 나노 기둥이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휘게 해서 아까 개코 그 발바닥처럼 한쪽으로 이게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사진은 이러한 개코 발바닥을 로봇 위에다가 올려갖고 이런 그 아주 미끄러운 유리면을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음에 이제 전복 껍데기 같은 것도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바닷가에 가시면 아마 전복을 많이 드셨을 텐데, 전복 껍데기를 드시고 전복을 드시고 나서 전복 껍데기를 보면 아주 영롱한 색깔이 표면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롱한 색깔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나전칠기를 제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전칠기를 제조할 때 이 패턴을 잘 보면 아주 작은 패턴을 미세하게 잘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100% 무기물질만 되면 이게 크랙이 쉽게 생겨가지고서 저렇게 미세한 패턴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이 장인들이 아주 잘 만드는데 이것도 역시 전비자 현미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 단단한 무기물질 사이에 아주 얇은 그 유기 단백질들이 서로 교대로 배치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이러한 무기물과 유기물을 교대로 배치를 해서 그 다음에 위에서 어떤 그 바늘 같은 것도 콩 눌러서 크랙을 만들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기물과 무기물 사이에 유기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피브릴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전칠기의 이런 공예가들이 칼로 아주 미세한 패턴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방탄복이라든지 아니면 탱크의 외피까지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체 조직들을 보면 여러 가지 면이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에 보시기에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것들을 잘 보면 특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유기물질하고 무기물질이 잘 조합화 또는 복합화가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잘 배양이 되어 있고 아까 연꽃잎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론 사이즈나 나노 사이즈들이 병행해서 이렇게 잘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이 이렇게 잘 조합된 시스템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유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휘기 쉽고 플라스틱처럼 그다음에 가공이 쉽고 그다음에 저렴하고 아주 가벼운 좋은 점이 있지만 기능성이 무기물질보다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물질은 우리가 원하는 파장에 빛을 낼 수도 있고 전기 전도성이 높고 여러 가지 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가지 좋은 점을 다 하나의 물질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런 걸 잘 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파이더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사진 작가인 피터 파커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거미 수트를 입게 되면 그 스파이더맨이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무기물과 같은 양자점이 고분자하고 잘 섞여서 이 양자점주의 고분자의 옷을 잘 입으면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실리콘 같은 반도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가 딱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요새는 이러한 그 반도체 입자를 사이즈를 아주 균일하게 작게 만들어서 수 나노미터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준위를 아주 우리가 원하는 크기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여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노 입자인 카드뮴 셀레나이드 이러한 입자를 같은 물질인데 내가 크기를 바꿈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에 발광하는 그러한 입자를 같은 물질에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점을 가지고 우리가 고분자로 섞을 때 그냥 섞게 되면 이 무기물질은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생체 조직에서 보는 것 같이 원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양자점에다가 고분자 옷을 잘 입힐 수가 있게 되면 이 옆에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막이나 이런 그 필름에서도 이런 양자점이 균일하게 분산이 되게 이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점이 고분자로 잘 입혀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분자처럼 스핀 코팅을 해서 방막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도장을 찍듯이 나노미터 사이즈의 도장을 쾅 찍으면 다음과 같이 이런 패턴을 만들 수 있고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빛을 발광하는 양자점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플라스틱처럼 찍지만 균일한 초록색 발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섞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이 자연광처럼 이러한 하얀 발광 재료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차세대의 면발광이나 이런 새로운 조명 재료로 쓸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양자점은 아주 그 파장이 아주 좁은 영역에서 빛을 발광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하면 차세대의 이러한 그
올레드를 능가하는 새로운 발광 재료로 커브드 TV나 이러한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게 자연에서 나오는 이러한 독특한 기능들이 독특한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알투슐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자연에서는 우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특허가 무수히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보신다면 이러한 어떤 여러분이 구조를 분석해서 공학적인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나 건강 문제를 쉽게 해석할 수,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서 그걸 보고 참, 나의 인생의 좌표로 하겠다는 건데 그 말이 상상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지식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호기심을 갖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창조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강연을 듣고 나니까 교수님께서 왜 연꽃잎을 연구하시고 전복 껍질을 연구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꽃잎을 통해서 젖지 않는 코팅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복 껍질을 통해서 방탄복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아까 스파이더맨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거미를 잘 관찰하면 정말 우리가 손에서 이렇게 스파이더 웹을 쏴가지고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다니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스파이더 실크라는 것도요, 굉장히 그 독특한 구조를 가져서 제가 아까 사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아침에 걸어 다니시다가 이 거미줄을 보면 거미줄 물방울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지 않고 이렇게 방울방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거미줄 구조도 아까처럼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거미줄 구조가 그 물방울이 딱 그렇게 생기도록 그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수백만 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를 해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게 되겠고 그 실크라고 하는 그 프로틴의 구조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제가 영화에서 보는 것만큼 스파이더맨이 자기 몸무게를 할 정도로 날아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얘기 들으면서 왜 여름에 자동차를 타면 앞유리 열을 받아서 덥잖아요. 실내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뱀이 몸이 좀 차갑잖아요. 혹시 그걸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앞유리를 좀 차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할까? 뱀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혈동물이라서 차가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IR 렌스 같은 걸 보면 보통 사람은 열이 나기 때문에 빨간데 뱀은 냉혈동물에서 색깔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유리의 표면에, 그러니까 자동차 유리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커다란 이런 대형 건물의 유리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 열 차단하는 필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열 차단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외선을 차단하는, 그래서 일종의 소위 얘기해서 뱀의 그러한 냉혈 그러한 것을 모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적외선 차단 필름을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빌딩들은 그런 거를 갖다 코팅을 안 하면 열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그걸 해서 그런 필름들을 개발하는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된 거죠.
이런 상용화가 안 됐더라면 나중에 어떻게 아이디어 값을 사과나무에 1%라도 기부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예. 있겠네요. 근데 자, 그렇다면요. 요즘 새롭게 자연을 모방해서 또 연구하고 계신 게 있다면 예. 이 자리에서 살짝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희가 연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 자연을 쳐다보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제 전공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제 전공 밖에 있는 분야도 있는데 제가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이제는 이제 조금 이렇게 구조를 갖다 모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좀 더 동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면 이렇게 응답을 하는. 네. 예를 들어 가지고서 파리지옥 같이 파리가 이렇게 꽃 위에 이렇게 있으면 탁 파리 잡는 그런 식물 보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응답성 고분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러한 식물인데 네. 거기에 개미가 들어가면 미끄러워서 딱 빠져서 다 죽는 그러한 식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파이버가 있는 표면에다가 소위 얘기해서 윤활유 같은 걸 집어넣으면 그러한 저기서 피처 플랜트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거의 비슷하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과학자에서 굉장히 호기심 있게 쳐다보고 그 구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우리가 공학적인 원리를 찾아서 그걸 갖고 여러 가지 좋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가서 동물이나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좀 신기한 점이 발견이 된다면 공학적인 아이디어는 이곳에 계신 차 교수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강연해 주신 차국현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 차국현 교수님 말씀대로요. 알투실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연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특허가 무수히 있다고요. 그런 특허를 새로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세심한 관찰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찰하시고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새로운 과학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저희 사과나무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